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 측 바그너 그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심각한 우려의 입장과 함께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백악관이 공개하자 이를 부인한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서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의 북한과의 무기 거래 부인 주장을 일축하면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추가 제재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use every appropriate tool to pursue the Wagner Group to attempt to counter its destabilizing actions, its destabilizing influence, again, in the Ukrainian context and more broadly as well.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러 무기 거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outinely discuss with our partners in the ROK the broad array of threats and challenges we face from the DPRK. Most frequently, the challenge we face fro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we've spoken to its activities in the cyber realm, to money laundering, to criminal activities, and yes, to its support for what Russia is perpetrating on the people of Ukraine.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추가 제재를 시사하자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바그너가 저질렀다는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짧은 서한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선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크 롤러 공화당 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학살을 돕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들이 연합해 자유세계를 교란하고 해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우리는 적들과 맞서길 결코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과 다른 곳의 민주주의 파트너들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도 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방을 유지하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는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 미국 CNN 방송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If Ukraine falls, Chairman Xi in China is going to invade Taiwan, and it's Russia, China, Iran who's putting drones in Crimea, and North Korea that's putting artillery into Russia.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미국의 추가 제재 등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5년여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특사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3일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하는 등 NSC 동아시아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많은 책무를 맡게 됐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 인권 특별대사 특별보좌관 등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이 있는 정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미국 서부 페퍼다인 대학교를 나와 동부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며 미국 정부는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약 5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아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6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가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페인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난민, 특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국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UPR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탈북민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23일 VOA에 캐나다는 과거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당시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했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전 질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 인도 등을 추진했던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시점에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인 것은 물론 북한 정권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의 위반 행위가 미국 금융기관 등과 연관된 경우 미국 법무부는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미국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성태 전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날 수 있고 이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정보국 DIA 출신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사법체계의 처벌 강도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aws in South Korea are different. They're stricter than in places like Singapore, for example, where these guys can get away with some stuff because the laws are designed to have loopholes. So I would say it's more likely the U.S. is going to be perfectly happy with watching the ROC government prosecute him for violation of UN sanctions because they can do that too.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미국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 몰수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수리를 위해 미국 달러를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몰수 소송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21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에서 김일성 광장에 모인 인파는 가로 130m, 세로 100m 광장의 서쪽 지대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대형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광장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포착됐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8일 북한인민군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과거에도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앞서 이번처럼 일부 인원이 띠 형태로 줄을 맞추는 초기 소집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직 붉은 물결 등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곧 안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최소 20기에서 최대 8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3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섞지 않고 한 가지 주 원료로 핵탄두를 만든 경우 총 45기에서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 플루토늄을 넣는 방식으로 핵폭탄을 제조할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때문에 핵무기 수가 적어진다면서 20기에서 30기 보유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약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넣어야 하는 1단계 수소폭탄을 5개 만들고 나머지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한 경우 25기에서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에 각종 백신과 약품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북한 등 각국과도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공보실은 23일 북한을 포함한 45개 빈곤국에 원가 수준의 백신 제공 계획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화이자는 공평성이라는 선도적 가치를 위하고 의약품을 어디에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부와 파트너와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 교수는 이날 VOA에 북한은 신기술이 적용된 화이자의 백신을 공급받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틴 교수는 또 적어도 중국은 서방 백신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지만 북한은 백신이 아예 도입되지 않았다며 중국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